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6, 7개월 정도가 됐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개 영상을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살았어요. 제가 좀 다운되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편인데 그게 저번 주였던 것 같아요. 제가 7월 절반 이상을 감기로 보내기도 했고 감기가 너무 안 나으니까 정말 최소한의 것만 하고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더 쉽게 빨리 다운됐던 것 같기도 해요. 어떻게 건강하게 먹을까, 어떻게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까 하는 것들도 정말 다 하기가 싫어져요. 그럼 이제 이게 악순환이 돼서 더 다운이 되고 마음속으로는 이제 계속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해야 된다는 걸 알아. 근데 하기가 싫어. 뭐 읽을 책도 너무 많고 읽고도 싶어. 근데 마음도 안 따라주고 몸도 안 따라줘요.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때가 있기도 하고 예전에는 오히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읽었던 때도 있었거든요. 그때도 내가 무기력해지는구나를 느꼈거든요. 근데 이제는 너무 자주 찾아와서 얘 패턴을 좀 알겠어. 내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가 됐을 때는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은 없는 상태. 아니면 애초에 인풋 자체가 없을 때 사람이 다운되더라고요.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읽어도 인풋만 계속 집어넣어도 무기력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것들을 어쨌든 내 안에서 좀 꺼내고 정리하고 이렇게 컨텐츠로 만드는 이런 아웃풋 활동을 해줬을 때 훨씬 활기가 생기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만 해도 저는 다운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인풋을 좀 넣어줘야 되는 사람이구나.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. 내가 이걸 계속 이어간다면 나는 절대 무기력해지지 않겠구나. 인풋만 있어서도 안 되고, 당연히 아웃풋 없는 인풋만 있어서도 안 되고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인풋 아웃풋의 조합이 다 다를 뿐이지, 우리의 기본적인 작동 구조는 다 비슷하거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인풋에 좀 반응하고, 좀 활기가 생기고, 그거를 통한 또 어떤 아웃풋에 원동력을 얻는 사람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. 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습니다. 그게 운동일 수도 있죠. 뭐 정말 진심으로 기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 근육이 먹히는 느낌? 그 느낌 자체가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다 조합이 다르겠죠, 사람마다.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또 무기력해진 기념 제가 그럴 때마다 좀 생각나고 찾아보는 책들이 있어서 이 책들입니다. 리얼리티 트랜서핑 3부작이고요.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, 좀 내 인생에 좀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생각하는 책들은 무슨 연도, 몇 월에, 몇 회 독을 했는지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. 2023년 1회 독을 했고 올해는 7월에 다시 찾아보게 됐어요. 이 책은 결론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. 근데 끌어당김의 법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법칙을 받쳐주는 마인드셋, 마음가짐에 대한 진리를 좀 그 어떤 책보다도 좀 잘 담아냈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. 결론은 이 책이 선택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내가 나의 기분을 선택할 권리, 내가 나의 생각을 선택할 권리, 또 그 생각의 방향을 선택할 권리. 네, 간단해요. 그냥 가진 것에 감사하고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살고 내 선택을 미루지 말고 근데 그 선택에 앞서서는 그 나머지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근데 거절을 한다라는 거는 주변 것들을 리젝트하는 게 아니라 액셉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. 참 단순한 마음가짐이지만 말로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고 근데 우리가 정작 그 마음가짐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순간에 꺼내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. 왜냐면 그거를 당연히 까먹고 살고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다운될 때마다 이 책을 찾게 되는 이유인 것 같은데, 그냥, 그래, 감사하면서 살아야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, 나 자신과 내 주변과 뭐 나를 둘러싼 환경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음을 기본 마인드셋으로 탑재하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제대로 가르쳐 준 책이었다.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가능태 공간이라고 해서 첫 장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. 응? 내가 지금 좀 이상한 책을 찾아 읽었나? 싶었는데 그래도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읽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나서 제가 2024년에 이해독을 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많은 책을 읽었겠죠?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가능태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들이 분야를 막론하고 여기저기서 찾아지는 거예요. 확실히
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고 이해가 안 됐던 내용들이 받아들여지고 하더라고요. 내가 앞으로 매년 이 책을 찾아 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문장들이 많았어요. 그래가지고 노트 정리를 해야겠다. 필요할 때마다 이 세 권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이제 나름 또 순서가 있기 때문에 1권부터 읽어야 되거든요. 여러 번 읽다 보니까 느껴지는 점은 2회독을 할 때 100이었던 책의 내용을 50으로 제가 노트 정리를 한 거죠.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읽었을 때는 또 그게 또 걸러져서 25가 남더라고요, 내용이. 근데 걸러진다라는 의미는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적어놨던 이 문장들이 이제는 너무 체득이 돼서 더 이상 내가 다시 찾아보면서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겠다 싶은 문장들이 많아지는 거죠. 걸러진다라는 거는. 그래서 참 TMI가 길었지만 그만큼 저한테 좀 영향력을 많이 끼친 책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고, 선택에 관한 내용이라고 저는 요약을 했는데, 그 선택의 권리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닌 것에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, 이런 권리를 좀 유연하게 내가 발휘를 하려면 어떤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갖고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책입니다.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지금 딱 떠오르는 걸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는 단순하게 살자. 그 23년에는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많고 인생을 그냥 복잡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식대로 생각하고 좀 주저하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, 이 책을 읽고 나서 삶을 정말 복잡하게 살 필요가 하나도 없다.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생각보다 해결책은 단순하고,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일은 더 그렇게 꼬이고, 가볍게 힘도 풀고 욕심도 버리고 단순하게 세상을 좀 살자라는 걸 배웠죠. 처음 읽을 때. 1년간 시간이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사는 법을 좀 배웠어요.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책을 읽을 때 기억에 남았던 문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라는 문장인데, 그 문장은 제가 지금까지도 자주 일상생활에서 떠올리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에요. 당연히 세상에는 비난받아야 할 일들도 정말 많고, 나를 화나게 하는 일들도 너무 많고, 부당한 일들도 많고, 있죠.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으면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. 욕하고 하는 것들은 다 결국에는 나한테 독이 되고, 나를 위해서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라. 그 정도로 부정적인 정말 씨앗 하나라도 내 안에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. 저도 살면서 정말 좀 진짜 빡치고 나를 화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 문장을 생각하려고 해요.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, 내 소중한 시간을 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불쾌해지고 그렇게 낭비를 해야 하지? 왜 내가 내 스스로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일에 에너지를 써야 하나? 그거를 계속 상기하면서 살려고 해요. 당연히 세상에는 비난받아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내 스스로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던 문장인가,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사람이 특히 다운되잖아요. 그러면 정신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. 자책하고 사람이 불평불만하기 쉬운 상태가 되잖아요. 그럴 때 이 책을 싹 한번 읽어주고 노트 정리 한번 훑고 집 나가 있던 긍정성이 내 가슴 안에 차오르는 걸 느끼면 좀 극복이 된다. 굉장히 극복이 잘 된다. 아, 내가 이렇게 무력하게 살아서 뭐하나.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. 굉장히 단순한 마인드지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완전히 체득이 될 때까지 습관화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정말 진심으로 내가 그 문장에서 얻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을 때까지. 좀 감사함에 대해서 저희 엄마가 정말 옛날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, 일기도 썼었어요. 감사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,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감사라는 것도 능력이 된 것 같다. 감사도 능력이다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. 그 당시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정말 인생에 아주 한껏 짜증이 나 있었던 시기였는데, 그때 이제 엄마가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. 일어나 눈 뜨고 걷고 먹고 잘 소화시키고 안전하게 돌아와 잘 잠에 드는 것까지 하나하나에 다 감사함을 느껴야 진짜 참 평화가 찾아온다 고 하셨는데, 그 참 평화라는 단어와 그 어감이 참 좋다고 생각했대요. 참 평화라는 단어.
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능력이다. 습관이고 연습이다. 감사합니다 말해본 사람이 또 감사할 일을 만난다. 저는 이 문장이 우리가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. 불평은 자동이나 감사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다. 여기서도 또 선택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, 제가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삶의 감사를 좀 끌어당기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